제가 우리 회사에 오시는 네. 그 투자 고수분들을 보면 거의 다 법인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확실히 또 법인이 있다고 하니까 네. 좀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긴 하죠. 근데 또 이제 법인 투자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파트 투자할 때 굉장히 불리해진 건 사실이죠. 음. 근데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거를 매입하느냐에 따라 법인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파트 할 때 어려진 건 맞으나 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예요. 그 가점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걸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아. 아무거나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사두고 싶어. 그랬을 때 법인 명의로 사두면 어때요? 명의 분산이 되니까 네. 내 이창의 돈을 계속 그대로 쓸 수 있겠죠. 내가 법인을 뭘 사든 간에 이게 뭐 주택을 사든 비주택을 사든 완전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적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대출 심사가 워낙 깐깐해져가지고 1주택자인데 대출을 받잖아요. 절대 주택을 사면 안 되는 약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집을 못 사잖아요. 네. 뭘 사고 싶어. 그럴 때 법인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집을 사면 최소 2년에서 길게는 4년을 끌고 가야 돼요. 네. 생각보다 길거든요. 근데 입지도 좋고 모든 게 좋으면 가져가도 되죠. 근데 뭔가 성에 안 차는 것들이 있고 또 목적에 따라서 내가 1, 2년 안에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갖고 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더 빨리 땡기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단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때 개인 명의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법인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법인으로 했을 때 유리한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그럼 법인 만들기는 어렵나요? 법인 만드는 건 엄청 쉽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 법인 명함 하나 짓고 주식회사 땡땡땡 그 다음에 뭐 자본금 뭐 1, 2천만 원 정도 넣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 돌면 도장 하나 팔고 네. 시간 없으면 그것도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법인 만들고 싶습니다. 좀 의뢰하겠습니다. 그럼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법인이 네. 솔직히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뭐 회사들은 많이 알잖아요. 네. 뭐 쿠팡,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주식회사부터 시작해서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상의 어떤 인격체라고 봐야 되겠죠. 회사 우리 보통 운영할 때 만드는 게 보통 주식회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죠. 물론 유한회사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제일 많이 설립을 하죠. 그래서 그냥 가상의 인격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누구님,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법인 만들면 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장단점을 좀 따져보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일단은 법인을 지금 만들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만들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예요. 지금 내 실거주 집 하나 살려고 해요. 법인이 왜 필요할까? 안 필요해요. 전혀 안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난 꼭 뭐 비과세 같은 거 받고 싶어. 법인은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법인이 안 필요해요. 집을 한 개만 사고 말 거예요. 딴 거 뭐 크게 뭐 생각하는 게 없어요. 네. 법인이 안 필요해요. 법인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주택도 투자 좀 했고 조금 다양한 종목으로 뭔가 좀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적합하죠. 그리고 내가 혹여나 투자뿐만 아니라 이미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미 개인 사업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분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법인으로 투자까지 이어가면 너무 좋겠죠. 그런 분들은. 네. 맹구님, 근데 집이 2개만 필요한 경우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다고 봐요. 집 그 정도도. 집 3개는요?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지. 3개부터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네. 아까 장단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종목에 뭐가 네. 좋은지도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에 대한 장점, 매트릭스 표를 만든 게 있어요. 네. 그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비주택들도 있죠. 그 종목에 따라 좀 다른데 먼저 주택에 대한 걸 보면 이 항목들이 많아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또는 법인 그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 달라요. 개인이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법인보다. 왜냐하면 법인은 무조건 하나를 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개인은 하나 살 때는
1.1%만 내면 되거든요. 네. 2개 살 때도 12%까지 안 내거든요. 특히 이제 조정, 비조정 이렇게 섞어서 사간다거나 하면 더 낮게 살 수도 있고. 근데 법인은 짤 없이 최고 세율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불리해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 항목별로 한번 법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제가 다 표기해 본 거예요. 네. 왜 항목 하나별로 다 중요한 거거든요. 취득세, 보유할 때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중요하죠. 합산과세, 전부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네. 그걸 봤을 때 종부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법인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법인은 그냥 무조건 공시가격에서 일괄적으로 6%씩 내야 돼요. 최고 세율이에요. 개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세율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투기과열지구고 양도세 중과가 되어가지고 좀 세율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유예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산과세 부분에서는 이제 1년에 주택을 뭐 2-3개 여러 개 팔면 한 개당 1억씩 오르면 3억 3개를 팔았을 때 3억이 오른 걸 간주해서 높은 세율을 매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인은 합산과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인이 조금 유리해요. 단기 매도는 무조건 유리하고요. 비용 인정 부분도 법인이 유리하고, 명의가 분산되는 것들도 법인이 유리하고, 대출 같은 경우는 법인이 불리해요. 주택은 왜? 대출 100원도 안 해주거든요. 법인은. 네. 주택은. 네. 그러니까 불리하고.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면 소소한 비용 들어가고 신경 써야 되죠. 네. 그래서 또 마이너스 1점이에요. 이 항목 하나하나를 내가 1점씩 다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했을 때 지금 플러스가 5개고 마이너스가 하나, 둘, 3개에다가 밑에 그 부대비 같은 거 발생하니까 1점 더 빼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게 총 몇 점이 되냐면 1점 돼요. 플러스 1점. 크게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주택을 진행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뭐 생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내용이 좀 달라져요. 결론부터 보면 지금 플러스가 5개. 나머지는 동일이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네. 마이너스는 그 좀 부대비 약간 좀 번거로운 것들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 점수가 4점이 나와요. 오피스텔을 진행하는데 취득세,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고, 보유세 똑같고, 이 종부세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재산세를 우리가 이제 주택뿐이 아니라 그냥 업무용으로 보통 대부분 내거든요. 네. 내가 특별히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종부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가끔씩 오피스텔을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네. 이러면 주택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주거용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들어가요. 그럼 불리한데 그런 게 아닌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일하다고 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쫙 펼쳐보면 결론은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 결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좀 뭐 상가, 지상, 공업 빌딩,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 관심이 많을 텐데 이런 거 진행할 때도 점수가 5점 나와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법인이 좋죠. 이렇게 보면 아 종목별로 법인의 장점이 명확하게 다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영구님, 그럼 확실히 주택은 개인이 유리한 것 같고 맞아요. 그 외 종목들은 다 법인이 유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주택도 그냥 주택이 있고 신축, 구축, 분양권, 재개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또 따져보면 법인의 장점이 있는 종목들이 또 있어요. 같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깊숙하게 들어가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이다. 재개발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허물잖아요. 그럼 토지만 남잖아요. 네. 그럼 얘는 도대체 주택이에요? 토지예요? 애매하잖아요. 한 4년 뒤가 되면 새 아파트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법인으로 하면 유리한 게 많죠. 단기 매도도 가능하고 명의 분산도 되고 재당첨 제한 이런 것들도 내가 이미 제한이 있어서 못 사는데 법인으로 살 수도 있고 장점이 있죠. 거의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저는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종목을 조금 다각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을 슬슬 준비할 때가 됐죠. 네. 이제 준비해보면 될까요? 네, 이제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랭구님.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